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띠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띠오리 중에서도 이제 슬램에서 주로 사용하는 SO3군과 이제 SE3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리띠오리가 무엇인지 이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리띠오리를 왜 슬램에서 배워야 되는지, 저희가 슬램 엔지니어로서 왜 리띠오리를 배워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띠오리의 기본이 되는 이제 그룹 띠오리, 이제 군 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 띠오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리띠오리의 두 개의 메인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그룹 각각의 이제 그 리띠오리들이 이제 실제 슬램의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리띠오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이제 리띠오리라는 것은 이제 19세기의 노르웨이 수학자 소포스 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립된 변환군 관련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이제 로봇공학과 이제 기하학, 수리 물리학 등의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슬램에서도 이제 최적화 단계에서 이제 회전과 변환을 업데이트할 때 미소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회전과 변환이라는 현재 상태에다가 이제 이것을 업데이트할 때 이제 조그마한 변화량을 이제 기존의 상태에다가 이렇게 더해주게 되는데, 이때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이제 리띠오리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리띠오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리띠오리 안에는 되게 다양한 용어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 용어들을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왜 이것을 그 슬램에서 슬램 엔지니어로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지 이것을 먼저 자세히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띠오리를 왜 배워야 될까요? 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저희가 닫혀있다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닫혀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집합의 성질이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집합 내 원소가 두 개가 있을 때 이 집합 내 원소에 이제 연산자가 중간에 이제 있어서 이를 취하게 되면은 결과물이 또다시 집합 내 원소를 만족하는 경우에 이러한 것을 닫혀있다고, 저희가 이러한 성질을 닫혀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연산자에 대해서 닫혀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 집합 n이 있다고 했을 때 자연수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의 자연수 원소를 가져온 다음에 이것이 덧셈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물 또한 똑같이 자연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제 자연수 이 집합은 뺄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수를 뺄셈을 했을 때 자연수가 아닌 다른 수가 나오게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자연수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만 닫혀 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정수 집합이 있습니다. 이 정수 집합은 이제 집합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정수 집합에 있는 원소 두 개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덧셈 또는 뺄셈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정수 집합의 원소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눗셈 같은 연산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정수가 아닌 어떤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수 집합은 이제 나눗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다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연산에 대해서 정수 집합은 닫혀 있고, 그리고 실수 집합은 이제 집합이 이제 덧셈과 뺄셈뿐만이 아니라 이제 곱하기와 나눗셈에 대해서도 이제 닫혀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 원소 두 개를 가져와서 사칙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항상 결과가 이제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닫혀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짚고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집합의 이제 공간과 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집합에 대해서 여기에 특정한 이제 벡터나 거리 또는 놈이나 내적 같은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지는 것을 이제 저희가 특별히 공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벡터 스페이스, 매트릭 스페이스, 놈 스페이스,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뭐 힐버트 스페이스, 여러 가지 스페이스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그 공간이라고 이제 따로 부르게 되고요. 또 이제 집합에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이항 연산이 있고 닫혀 있다는 개념이 추가가 되게 되면은 이를 이제 저희가 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쿼터니안 그룹, 어떤 올소고널 그룹, 스페셜 올소고널 그룹, 스페셜 유클리디언 그룹 같은 여러 가지 되게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특별히 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군 또는 그룹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 리 띠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군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리 그룹들에 대한 성질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우선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차원 벡터 스페이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원소를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x, y라는 원소를 이제 R2 공간에 포함된다고 저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벡터 공간에서 이제 a나 b라는 원소를 가져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원소 a, b는 어떤 덧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고요. 덧셈을 했을 때 이제 여전히 벡터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저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 어떤 하나의 원소에다가 스칼라 곱을 해도 여전히 벡터 공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제 덧셈과 스칼라 곱에 닫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즉 쿼터니안 같은 경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니안은 이제 원소를 이렇게 w, x, y, z 같은 4원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쿼터니안
특별한 그 군에서 P와 Q라는 이제 원소를 이렇게 저희가 가져오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이 특별한 곱셈 연산을 통해서만 이제 쿼터니안 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저희가 보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이제 곱셈 연산자 같은 것을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을 이항 연산이라고 하게 됩니다. 컴포지션이라고도 저희가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 회전 행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행렬은 다음과 같은 3x3 행렬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회전 행렬은 이제 저희가 뒤에서 배울 이제 SO3 군 안에 이제 속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SO3 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회전 행렬에서 이제 R1과 R2라는 원소를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이 두 개의 연산이 이제 SO3 군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 행렬의 행렬곱을 취해야만 이제 그 R3라는 이 원소가 여전히 이제 SO3 군에 이제 들어가 있음이 보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이제 이항 연산은 행렬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변환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4x4짜리 행렬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SE3 군에 속해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내부에는 이제 3x3짜리 위에 있는 이 회전 행렬과 3x1짜리 이제 트랜슬레이션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행은 이제 0001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SE3 군에서 T1, T2를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이 T1, T2의 어떤 특정한 연산이 이제 T3가 나오게 되는데, 이 T3가 여전히 SE3 군의 원소가 되려면은 이 두 원소는 이제 행렬곱의 형태로 연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또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동일하게 이제 컴포지션, 즉 컴포지션 이항 연산이 행렬곱의 형태로 정의되어 있다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군 또는 공간이 이제 그 원소에 닫혀 있음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제 군마다 이제 특별한 어떤 하나의 오퍼레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회전 행렬과 그 변환 행렬은 덧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회전 행렬을 이렇게 R1과 R2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또 나오게 되는 R3는 더 이상 이제 SO3 군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SO3 군의 특성상 이 덧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변환 행렬도 이제 덧셈을 그 두 원소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오는 T3는 더 이상 이제 변환 행렬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로지 이제 행렬곱의 형태로만 이제 이 SO3와 SE3 군이 보존되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군의 특유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이 정의되지 않고 이런 특별한 컴포지션 연산만이 이제 군의 성질을 보존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풀고자 하는 슬램이라는 문제가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카메라 또는 어떤 센서의 그 포즈를 아는 것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희는 이제 항상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이제 3차원 공간상의 R과 T 값이 이제 어떤 값을 가지는지에 관심이 있게 되고, 이제 어떤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현재 스테이트로부터 이제 어떤 값을 미세하게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이제 최적의 이제 3차원 공간상의 그 궤적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이 R과 T를 알아야 되는데, 이 R과 T 값이 리띠오리라는 어떤 그룹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리띠오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리띠오리의 성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고요.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원소에 대해서 이제 SO3와 SE3 것에 대해서 덧셈 연산은 닫혀 있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메소드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연산 자체가 더 이상 이제 회전 행렬과 변환 행렬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하지 않은 그런 업데이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데이터 R, 데이터 T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R과 T라는 스테이트에 이제 어떤 미세한 변화량이 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군에서 정의한 컴포지션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컴포지션 연산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둘 사이의 행렬곱이 되겠죠. 이렇게 둘 사이의 행렬곱수를 취하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결과는 당연히 이제 회전 행렬과 변환 행렬이 되게 됩니다. 즉 군의 성질을 보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업데이트 할 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공간상에서는 이제 롤 PCU라는 이제 최소 파라미터 딱 3자유도 딱 3개의 파라미터만 저희가 최소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 안에 있는 원소는 이제 3x3짜리 행렬이기 때문에 총 9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최소 파라미터는 3개인데 이제 저희가 9개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되었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변환 행렬도 이제 R과 T
0, 1이니까 R과 T에서 총 12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3차원 포즈를 이제 최소한의 파라미터로 표현을 했을 때 이제 XYZ 롤피치오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총 6개의 6자유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12개의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오버 파라미터라이즈가 되었을 때 단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중복되는 파라미터를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최적화를 수행했을 때 연산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이제 추가적인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수치적인 불안정성 문제가 이제 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항상 제약 조건에 만족해주는지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가 이제 상당히 다루기 까다로운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메소드 2를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펼쳐서 보면은 이렇게 R에다가 델타 R을 이렇게 컴포지션 연산을 이렇게 더했을 때 내부적으로 이렇게 3x3 매트릭스에다가 이렇게 델타 3x3 매트릭스가 곱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이제 여기에 있는 델타 R의 값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 안에 있는 이제 최소한의 3개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이 W1, W2, W3라는 그 아까 전에 회전을 의미하는 최소한의 3개 파라미터라고 했었죠. 이 3개 파라미터만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델타 R을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이제 리띠오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띠오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니멈 파라미터라이제이션으로 파라미터로 이제 업데이트를 일반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리알제브라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램은 이제 최적화를 사용을 해서 이제 3차원상의 카메라 회전 R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포즈 T로 여기다 바꿔도 이제 무관합니다. R 또는 이제 데모타 T를 추정을 하는 문제를 저희가 슬램을 통해서 풀게 되는데, 이제 이 최적화라는 것은 이제 어떤 에러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이제 최적의 R 값을 찾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어떤 에러 함수가 이제 R에 대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을 때 R 값을 어떻게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에러 함수에 달라지게 되는데, 이 에러 함수의 값이 최소가 되는 이제 최적의 R 스타를 찾는 것이 최적화 문제가 되겠고요. 이때 이 R 같은 경우에는 SO3군의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최적화 시에 이제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R이 이제 기존에 이렇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컴포지션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그 3x3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익스포넨셜 매핑이라고 저희가 추후에 부르는 어떤 연산을 통해서 이제 컴포지션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해서 하는 것을 미니멈 파라미터라이즈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컨스트레인드 최적화 문제가 언컨스트레인드 최적화 문제로 변경이 돼서 상당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렇게 R 값을 이렇게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리띠오리를 왜 저희가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슬램에서는 회전과 변환에 이제 SO3와 SE3군 R과 T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군의 종류와 제약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선 리띠오리를 1차적으로 배워야겠고요. 그 다음에 리알제브라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컨스트레인드를 언컨스트레인드 최적화 문제로 쉽게 풀기 위해서 리띠오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이제 리알제브라라고 추후에 이제 배울 내용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저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제 슬램에서도 이제 리띠오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